지금 의료 쪽에서는. 영유아 검진센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 건강검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건강검진 갔다가 애 잘못 건들면은 난리가 나잖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소할 때 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이 의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의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소아과 다 무너졌다고. 산부인과 다 무너지고. 누가 이거를 하냐는 거죠. BTS 콘서트 예매보다 더 어렵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건강검진 하나 받는 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고 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공급자들이 편하게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공급자가 누구야? 누가 만든 결과예요? 이게 이재명이 만든 결과입니까? 문재인이 만든 결과예요? 이 결과는요, 윤석열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병신 같은 짓 하고 앉아있다고. 난 이 권성동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2의 이준석 만들고 제3의 이준석 만든다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젊은 정치인들이요, 지금 이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금 기득권들이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청년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 청년을 버린 결과가 지금이라고. 민주당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김용태 같은, 이준석 같은 나이대의 정치인들이 없다고요.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가 왔으니까 김용태 같은 사람들이 안에서 싸우고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결국엔 청년을 누가 품느냐의 이데올로기로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청년을 어떻게 품느냐가 이슈예요. 그러면은 전공의 이슈, 가운 혁명도 결국 청년의 이슈입니다. 청년들의 반항이고 저항의 시작이에요. 이게 의료 사태로 인해서 더 불거져서 이제 강조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젊은이들의 혁명이 정치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이준석과 김용태 같은 사건입니다. 이준석이 이런 사람들만 모으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질까 안 모아질까는 이제 또 청년들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뭐 해야 되냐면은 확장성을 가지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만 있으면요, 이런 김용태 같은 사람이나 김재석 같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버들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정신과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현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한테 돈 주면서 권위를 줬던 게 보수의 틀딱들 아닙니까?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이제 더 이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혁신당이요, 계속 이준석 만세로 가면요, 이준석하고 같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지금은 개혁신당이 뭘로 가야 되냐면은 청년의 신당, 청년을 원하는 젊은 시대에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의 그걸로 가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권성동 못 내쳤잖아요, 김문수가. 거기에서 개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난 김문수 안 뽑아준다고. 국민의힘을 뽑아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요, 안 망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나라를 망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제까지는 100점이었던 나라가 오늘 빵점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저께 7, 80점이었던 거를 또 50점으로 만들고, 50점에서 40점으로 만들고, 40점에서 30점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뽑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혁신당이 거듭나는 거는 이제 반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개혁신당의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지. 오렌지색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서 내놔야 됩니다. 우리는 빨간색이 아닙니다가 주황색이 아니고, 우리는 왜 주황색을 가야 됩니다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고요. 이제 계속 그것이 개혁신당의 숙제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병신 같은 짓을 계속 할 거고 늙은 정당으로 갈 건데, 그럼 젊은 정당이 늙은 정당에 비해서 뭐가 더 신선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뭐가 다른지를 개혁신당은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숙제를 계속 이준석한테만 주고 이준석 당으로 만들어버리면요, 개혁신당도 흐지부지 하다가 안철수 당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준석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꼰대처럼 하잖아요. 그럼 개혁신당도 버려야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아니고 도대체 어딥니까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때는 우리는 또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300만 명이 개혁신당을 지지를 해줬으니 300만 명을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5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지.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채널은 이준석을 빨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여태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성과를 인정을 하고 더 확장된 개혁신당이 되기를 원하는 걸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뭘로 가야 되냐면 좀 더 확장된 청년의 당으로 가야 됩니다. 300만 명이 왜 개혁신당을 뽑아줬는지, 왜 그거를 지지를 해줬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그걸 더 확장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죠. 아, 나는 개혁신당에 좀 했는데, 아, 나 국민의힘에 좀 속았어. 근데 보니까 아니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는 당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잘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개혁신당도 그냥 지지부진하고 그냥 뭐 된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자꾸 분별을 하면서 지적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는데 그 한계를 가지고 이준석을 지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준석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대로 봐줘야 됩니다. 노무현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고 이준석을 바라봐줘야 돼요. 대신 이준석이 아닌 사람들이 좀 더 확장성이 있게 가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노무현만 갖고 이야기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지지 마시고, 지금 저는 개혁신당을 나무랄 곳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를 더 액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지켜봐야 된다 정도의 입장이지, 우리가 지금부터 뭐 남들이 까지도 않는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이 제 말대로 변화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는 방송을 하면 되고, 저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제가 개혁신당을 무조건 빨아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으면요, 개혁신당에서 많이 와주셔서 제 말을 들어주시고, 야, 여기 채널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해서 개혁신당이 바뀔 수 있으면 전 그게 만족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개혁신당을 뭐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싶어요. 좀 늦었지만은 슈퍼챗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레드에 이재명 뽑았다고 좋아하던 마트 여직원이 마트 의무 휴업한다고 하니 하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렸다가 악플만 달리고 계정 삭제했다고 합니다. 돌이킨 방송 시청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 늘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기를 원해요.